뉴욕시를 포함한 트라이스테이트 전역에 강력한 겨울 폭풍이 예고되면서 뉴욕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뉴욕시를 포함한 코네디슨 서비스 지역의 전기와 가스 요금이 올해부터 인상됩니다. 줄리 매닌 뉴욕시 의장이 플러싱을 방문해 최초의 아시안 시의회 부회장으로 임명된 샌드라 황 시의원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뉴욕주의 저소득층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에센셜 플랜의 가입 자격 기준이 올여름부터 바뀌면서 최대 45만 명이 무보험료 혜택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욕시를 포함한 트라이스테이트 전역에 강력한 겨울 폭풍이 예고되면서 뉴욕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폭스5 뉴욕은 강력한 저기압이 토요일 밤부터 월요일까지 폭설, 위험한 교통 상황, 그리고 장기간 지속되는 혹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폭풍이 지역에 따라 최소 8인치에서 최대 18인치에 달하는 상당한 양의 눈을 뿌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2021년 이후 뉴욕시가 1피트 이상의 적설량을 기록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23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통해 폭설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모든 주 공무원들에게 월요일 재택근무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뉴욕시 3개 지역의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일요일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스노우데이는 없을 것이라며 기상 상황에 따라 원격 수업 전환 혹은 정상 등교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 당국은 이번 제설에 약 2,000명의 환경미화 인력이 토요일 아침부터 12시간 교대 근무에 돌입하며 700대의 제설차와 염화 칼슘 살포기가 투입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이 뉴멕시코에서 캐롤라이나에 이르기까지 미국 인구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1억 6천만 명에게 강력한 겨울 폭풍 주의보와 경보를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22일 겨울 폭풍이 나무와 전선을 부수고 며칠 동안 정전을 일으킬 수 있다며 뉴욕,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보스턴에는 여행이 매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눈이 매우 많이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보는 서부의 애리조나와 몬태나에서 동부의 캐롤라이나와 메인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번 겨울 폭풍은 23일 시작돼 25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폭설과 함께 얼음비나 진눈깨비 등 모든 종류의 겨울철 강수 현상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보관들은 주말까지 습기가 많은 대기천이 형성돼 텍사스와 걸프 연안의 다른 주를 가로질러 강수량을 끌어올리고 조지아와 캐롤라이나를 가로질러 계속 이동한 후 북동쪽으로 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를 포함한 코네디슨 서비스 지역의 전기와 가스 요금이 올해부터 인상됩니다. 22일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가 코네디슨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코네디슨 전기요금은 올해 평균 3.5% 인상되고 2027년에는 3.2%, 2028년에는 3.1%가 추가로 오릅니다. 뉴욕시 거주 전기 고객의 경우 올해 월 평균 약 $6 88센트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가스요금의 경우 올해 4.4%, 2027년 5.7%, 2028년 5.6% 인상될 예정으로 올해 가스 고객의 월 평균 요금은 약 $10 67센트가 오를 전망입니다. 이번 요금 인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줄리 매닌 뉴욕시 의장이 플러싱을 방문해 최초의 아시안 시의회 부의장으로 임명된 샌드라 황 시의원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줄리 매닌 뉴욕시 의장은 22일 플러싱 셀프헬프 시니어 센터를 방문하고 부의장으로 임명된 샌드라 황 의원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축하했습니다. 황 의원은 부의장으로서 매닌 의장을 도와 시의회의 입법 의제, 내부 운영 및 시 전역의 정책 사업을 총괄하게 됩니다. 매닌 의장은 이날 황 의원의 리더십, 풍부한 경험, 법률적 배경, 그리고 정부 운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높이 평가하여 이번 임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First Asian American to ever have a leadership title within the City Council, and it's a real testament to the work that she's done representing her community. And so I couldn't be more thrilled and honored to be here today to really celebrate her. We're focused on building more affordable housing. We are focused on lowering skyrocketing healthcare costs, with medical debt being one of the leading causes of debt. We're focused on public safety to make sure our communities are safe. We're focused on helping small businesses, lowering fines for small businesses. We're focused on expanding gifted and talented programs, which is very important as well. 황 부의장은 이번 임명은 아시안 아메리칸이 공식적으로 시의회 지도부 직책에 임명된 첫 사례라며 매닌 의장이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ulie has built a team that centers the diverse voices of our city. And she's not a newcomer to the issues here in Flushing or the AAPI community. She actually has been to Flushing many times, and over the last 4 years, being colleagues, she has asked me the issues that the AAPI community face and how could we work together to overcome these challenges. And I'm really excited to continue that work together now that she's speaker. 그러면서 줄리 매닌 의장과 협력, 모든 시민이 살기 좋은 뉴욕시 만들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줄리 매닌 뉴욕시 의장 리더십 팀에는 한인 린다 이 뉴욕시 의원이 재정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뉴욕주의 저소득층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에센셜 플랜의 가입 자격 기준이 올여름부터 바뀌면서 최대 45만 명이 무보험료 혜택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센셜 플랜은 직장 보험이 없고 메디케이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현재 약 170만 명이 무보험료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퀸즈 주민의 16.4%, 브루클린 12.9%, 브롱스 12.7%가 이 제도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자격 기준이 오는 7월 1일부터 바뀝니다. 팬데믹 이후 한시적으로 제공됐던 연방 재정 지원이 종료되면서 소득 기준이 연방 빈곤선의 250%에서 200%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 결과 최대 45만 명의 뉴욕 주민이 에센셜 플랜 대상에서 제외돼 민간 보험 마켓플레이스 상품으로 옮겨가야 할 상황에 놓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주는 연방 지원 축소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으로 전체 가입자 가운데 약 130만 명은 여전히 에센셜 플랜에 남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만 명이 보험료를 새로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대상자들이 지금부터 준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우선 뉴욕주 건강보험 포털인 뉴욕 스테이트 오브 헬스 계정을 통해 소득과 가구 구성, 연락처 정보를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또 향후 발송될 보험 변경 관련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조기에 보험 마켓플레이스 상품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주지사와의 공개적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부유층 증세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이야말로 뉴욕에서 사업하는 가장 수익성 높은 기업들과 이 도시를 집으로 삼는 최고 부유층에게 세금을 인상할 때라며 보편적 보육 서비스 재원 마련을 위해 부유층 증세가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호컬 주지사는 전날 예산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보육 서비스 확대가 가능하다며 부유층 증세 계획을 일축했기에 양측의 예산안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향후 몇 주 내로 행정부 대표단을 주의회에 파견해 시 예산 증액 및 증세안 승인을 위한 본격적인 입법 투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같은 날 맘다니 시장은 호텔 업계의 숨은 수수료 금지 규정도 발표했습니다. 오는 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새 규정에 따라 뉴욕시 내 호텔들은 예약 과정에서 소비자가 예상치 못하는 리조트 비용이나 목적지 비용 같은 명목의 숨은 요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 결제 보류금 또한 전면 금지됩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 규정은 뉴욕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부당한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보장하며 연간 수백만 달러를 절약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 당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숨겨진 호텔 수수료나 예상치 못한 보류금 관련 민원이 300건 이상 접수됐으며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번 수수료 금지 조치로 소비자들이 올해만 4,600만 달러 이상을 절약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회장의 판공비 셀프 지급 논란 이후 적법한 뉴욕 한인회 이사장 자리를 놓고 불거졌던 소송전이 문영훈 이사의 소송 취하로 일단락됐습니다.
문 이사는 22일 지난 2일 뉴욕주 퀸즈 법원에 뉴욕 한인회에 적법한 이사장을 판정해달라고 제출했던 소장을 철회하고 이사장직도 사임했다면서 더 이상의 다툼과 소송은 안 된다는 전직 회장들과 지인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이명석 회장은 뉴욕 한인회가 문 이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답변서 제출과 함께 지난 18일 맞소송을 제기하자 3일 만에 소송을 취하했다며 이는 문 이사 측이 승소 가능성이 없음을 깨닫고 서둘러 소송을 취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또 다음 주까지 문 이사와 박경은 이사를 상대로 뉴욕 한인회 명예훼손, 허위 기자회견, 허위 회의록 작성, 허위 진술서 작성 등에 대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소송을 뉴욕주법원에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미 전역에서 이민 단속이 대폭 강화되면서 추방 재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 수가 4년 만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첫 해인 2025년 9월 30일 기준 연방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총 63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4년의 472건에 비해 1년 새 28.8%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인 추방재판 계류 건수는 2019년 이후 감소세를 이어오다 지난 해를 기점으로 반등하며 다시 증가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9년 849건, 2020년 1026건, 2021년 1057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866건, 2023년 605건, 2024년 472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한 해에만 150건 이상 늘어나며 4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205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 94명, 뉴저지 84명, 조지아 49명, 버지니아 46명, 텍사스 30명, 펜실베니아 9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자 밀집 지역일수록 추방 재판에 회부된 한인 수가 많은 양상을 보였습니다. 혐의 유형을 보면 체류시한 초과 등 단순 이민법 위반이 전체의 86.9%에 해당하는 55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형사법 위반 등 범죄 전과로 인해 추방 재판에 넘겨진 한인은 38명으로 5.9%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력 범죄자 중심 단속이라는 정보 설명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단순 신분 위반자까지 광범위하게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 체포를 위해서는 법원 영장 없이도 주거지에 강제 진입할 수 있다는 내부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AP통신이 입수해 지난 21일 공개한 아이스 내부 문건에는 추방 명령이 확정된 이민자를 수색 또는 체포할 경우 법원이 발부한 사법영장이 없어도 행정부 내부에서 발급한 행정영장만을 근거로 주거지에 진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행정영장은 그동안 이민당국이 특정 개인의 체포를 허가하는 내부 문서이지만 단속요원이 사유지에 강제로 진입하는 권한까지 부여하지는 않아 주택이나 사업체 등의 진입을 위해서는 연방 및 주법원이 발부한 사법영장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스의 새로운 지침은 강제 진입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던 행정영장만으로도 거주자 동의 없이 주택 등에 들어가 수색 및 체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5월 라이언스 아이스 국장 대행이 서명한 이번 지침에는 연방국토안보부는 역사적으로 추방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거주지에서 체포하기 위해 행정영장에만 의존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DHS 법률고문실이 헌법과 이민법 등을 검토한 결과 행정영장만을 근거로 자택에서 체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고 판단됐다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지난 수년간 이민자 옹호단체 등은 판사가 서명한 사법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한 이민단속 요원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권고해왔는데 아이스의 새 지침은 이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살인사건 발생률이 1년 만에 20% 이상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범죄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도시에 방위군을 투입하는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에 나선 결과로 풀이됩니다. 지난 22일 싱크탱크 형사사법위원회가 지난 8년간 월별 범죄 통계를 보고한 미 40개 도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범죄율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3개 주요 범죄 가운데 11개 범죄의 발생 건수가 전년보다 줄었으며 이 중 9개 범죄는 감소폭이 10%를 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인사건은 21% 감소했고 총기 관련 폭행 사건은 22%, 강도는 23%, 차량 강탈은 43% 각각 줄어드는 등 대부분의 강력 범죄 발생률이 급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력 범죄 발생 건수는 범죄율이 정점을 찍었던 2019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연방수사국의 공식 범죄 통계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CCJ 보고서와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CCJ는 올해 말 FBI가 전국 단위의 살인사건 통계를 발표할 경우 2025년 살인사건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약 4.0건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는 1900년 이후 법 집행 및 공중보건 데이터에서 기록된 가장 낮은 수치이자 단일 연도 기준으로는 가장 큰 폭의 감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작년 대선 과정에서 범죄, 특히 이민자 관련 범죄 근절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취임 이후에는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을 동원해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에 나섰고 주요 도시에 주 방위군을 투입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군을 투입했던 워싱턴 DC의 살인사건 발생률은 40% 감소해 관련 통계를 제공한 35개 도시 가운데 덴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도 로스앤젤레스, 버팔로, 엘버커키, 롱비치, 애틀랜타, 볼티모어, 시카고 등에서 살인사건 발생률이 모두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하원이 2026회계연도 예산법안 처리 마감 시한을 약 일주일 앞두고 계류 중이던 모든 예산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공은 연방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원은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고 2025회계연도 예산법안 12개 가운데 아직 처리되지 않았던 마지막 4개 법안을 모두 가결했습니다. 이 중 3개 법안은 하나의 패키지로 합쳐진 뒤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국방부, 교통부, 주택도시개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등 주요 연방부처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예산 패키지는 찬성 341표, 반대 88표로 통과됐습니다. 국토안보부 예산법안은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상정됐습니다. 최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당국의 강경한 단속이 이어지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예산법안에 반대해왔으나 찬성 220표, 반대 207표로 문턱을 넘겼습니다. 공화당 측은 민주당 달래기용으로 민주당이 요구한 이민세관 단속국 집행 및 추방 예산 1억 1,500만 달러 삭감, 국경수비대 예산 18억 달러 삭감안을 포함했습니다. 이로써 하원은 2026회계연도 예산법안 처리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휴회 중인 상원은 다음 주 복귀에 이날 통과된 예산법안 4개와 지난주 하원을 통과한 예산법안 패키지 2개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약 상원이 지난해 11월 승인된 임시예산안의 종료 시한인 오는 30일까지 하원에서 넘어온 예산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는 다시 한 차례 일시적 셧다운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제금값이 그린란드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4,9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은과 백금 가격도 잇따라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국제금 현물 가격은 지난 22일 기준 온스당 4,951.73달러를 나타냈습니다. 2월 인도분 국제금 선물 가격 역시 같은 시각 온스당 4,956.1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금값은 지난해에만 65% 급등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달러 약세와 저금리 기조, 주요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 확대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온스당 5,000달러 돌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계 귀금속 교통사 자이너메탈스의 피터 그랜트 부사장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전반적인 달러의 약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완화 기대가 탈달러화 흐름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금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은과 백금 가격도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국제은 현물 가격은 온스당 98.88달러를 기록해 전날 종가보다 2.7% 상승했으며 사상 첫 100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영국 금융 플랫폼 트레도의 니코스 차브라스 수석시장 분석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은은 금보다 더 설득력 있는 펀더멘털을 갖고 있다며 중앙은행 비축 자산은 아니지만 안전자산 수요와 달러 약세의 수혜를 동시에 받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제 백금 현물 가격도 같은 시각 온스당 2,668.37달러로 전날보다 1.2% 상승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6개월 및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 포럼 총회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왼손에 짙은 멍이 든 모습이 확인돼 건강 이상설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탁자에 부딪혀 생긴 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아마존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3만 명 구조 조정 계획의 일환으로 대규모 인력 감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작년 3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전년 대비 연율 기준으로 4.4%로 집계돼 강한 성장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000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쿠팡의 미국 투자사 두 곳이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의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했다고 22일 보도했습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세운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이 인공위성으로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하겠다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2025년 미국 자동차 내수 시장에서 GM이 285만 3,299대를 판매해 1위를 차지했으며 2위엔 토요타와 렉서스가 차지했습니다.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로 구성된 현대차 그룹은 183만 6,172대를 판매해 4위를 유지하며 북미 시장 내 입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2021년 마진콜 사태로 2024년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징역 18년형을 받은 한국계 투자가 빌황의 사면을 요청하는 청원서가 법무부에 제출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흐리고 밤늦게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 최저 기온은 1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3분, 해지는 시간은 5시 3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월 23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